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의 이영현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무엇을 설명할 때 영문 K를 붙였습니다. K-팝, K-컬처가 대표적인 예인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K피플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가지 더 익숙한 단어가 한국 음식을 뜻하는 K푸드죠. 오늘은 이 K푸드가 주인공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죠. AT센터 LA지사의 한만호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K푸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왜 AT센터 지사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지 이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AT센터 우리말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의 농수산식품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달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네.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서 투자한 공기업입니다. 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식품의 수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식품, 즉 K푸드의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K푸드에 대한 거는 다 지금 꿰고 계시는 거죠? 이제 여러 기관들이 서로 이제 공동적으로 지금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로 이렇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K푸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치. 지난해 수출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김치 수출 잘 되고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김치 수출이 2,300만 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네. 올해도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네. 지금 2천만 부에 육박하고 있어서 저희들 기대로는 연말에는 이제 3천만 부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2019년 이후에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로는 더욱더 그 성장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코로나에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덕을 보고 있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인들은 더 잘 알고 있지만 또 사실이 그렇고 김치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를 네. 미국의 소비자분들도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김치 관련 연관식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면서요. 김치와 관련된 연관식품은 이제 한국인들이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네. 김치를 이용한 김치전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치 팬케이크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제품들 같은 것들이 또 최근에 어떤 제품의 그 제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이렇게 즉석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손쉬운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팬케이크라든지 그 다음에 김치 소스, 그리고 김치를 만드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네. 배추에다 이제 뿌리기만 하면은 김치가 숙성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렇게 김치와 연관된 제품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고춧가루가 좀 흥미로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포분들, 우리 동포분들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할 때 네. 그럼 한국의 김치를 특정 짓는 재료가 뭘까? 네.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손쉽게 떠오르는 게 고춧가루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산 고춧가루를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그걸 구매를 해서 김치를 담궈 보시는 분들도 네. 의외로 많은 거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영향 덕분인지 고춧가루도 10년 전에 비해서 6배 정도 그 한국에서의 가격이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간식품으로의 수출, 저희들 입장에서 했던 포커스를 두고 있는 수출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치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포기김치도 있고, 뭐 깍두기, 총각김치, 백김치도 있는데 이런 김치의 다른 종류별로 해서 좀 인기 끄는 게 좀 차이가 좀 나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해외로의 김치를 처음 수출을 네. 시작하던 단계에서는 네. 흔히들 예상하기를 네. 외국인들은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네. 백김치를 아마 선호할 거다. 네. 그러니까 백김치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형태의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매운맛이 있더라도 전통의 어떤 김치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소비자들이 드시는 어떤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깍두기, 뭐 총각김치, 네. 포기김치, 제품은 그런 형태로도 지금 똑같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외국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거는 이제 포기김치를 포기김치. 중심으로 한 배추김치를 많이 접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트라이 해보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늘어서 제품군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말씀하신 어떤 그 제품군들이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치가 제일 잘 팔리는 줄 알았는데 김치보다 더 잘 팔리는 게 있다면서요? 초창기에 제일 먼저 시도가 됐던 아이템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라면을 중심으로 한 면류.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화 기생충영향으로 짜파구리 네.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듯이 네네. 그런 면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아시는 제품 말씀드리면 이제 신라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양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가공식품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스낵류, 네. 그다음에 음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되고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알고 있는 조미김, 예, 김이요. 조미김 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김치와 비교하면 어때요? 양쪽으로는 오히려 더 김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라면도 수출량으로 보면은 김치의 양에서는 지금 3배에서 4배, 5배까지 네.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김치는 좀 특성상 네. 이제 냉장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먹는 어떤 차별화된 식품 중에서 외국 분들, 특히 미국의 시장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의미가 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류를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라면과 같은 면류, 스낵, 음료 그런 게 이제 금액상으로나 양으로는 더 많이 수출 기준으로는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죠. 그런데 그 김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싸먹듯이 이렇게 얇은 종이 밥이랑, 비슷한 네, 네. 같은 그런 형태의 김이 아닌가 봐요. 여기서 잘 팔리는 게.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표현해 이제 메인스트림 마켓에 진출한 게 2007년에서 한 10년 사이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수입하시는 이제 비즈니스 분들과 같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놀랐던 부분이 김은 저희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밥에 싸서 먹는 어떤 반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그 과자류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냥 다이어트에 좋은 스낵류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서 네.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했던 어떤 닦아먹는 반찬으로 시장에서 마케팅이 됐으면은 한계가 있었을 텐데 네. 스낵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거치면서 그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파급 효과,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진입도는 네.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수치로는 이게 식품으로 1억 불을 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네. 1억 불 이상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효자 상품 네.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김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팔자, 그 AT 센터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소비자의 합니다. 기호에 맞춰서 예, 변형이 돼서 네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구나. 그다음에 맛은 이런 거를 더 선호하는구나. 이제 우리 이제 동포분들을 떠나서 네. 특히 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바삭하니까 더 찾는구나. 네. 용기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구나. 이런 것들인 게 다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서포트를 하고 또 이제 뭐 정부나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서포트를 최소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서로 잘 맞아 떨어져서
또 시장에서 어떤 좋은 반응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치 얘기했고, 라면 얘기했고, 김 얘기했고, 또 요것들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반응이나 호응을 주고 있는 아이템. 네. 그런 걸로는 뭐 우리 앵커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비빔밥, 불고기, 예. 갈비 네. 이런 거는 벌써부터 자리를 그렇죠. 잡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치에 이어가지고 떡볶이 해. 이런 것들은 K컬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떤 이제 한국의 뭐 K팝을 대표한다거나 K무비에서 어떤 그런 모습이 네. 많이들 보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쌀과자 같은 거 아, 그렇게 이제 좀 우리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 예. 중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 또 대표적으로는 우리 이제 우리 한국 잔치에 빠지지 않는 잡채 같은 게 잡채. 그렇죠. 요즘에 새롭게 좀 많이 또 많이들 좋아들 하세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이템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만 먹는 거는 아니지만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한국산 제품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면 같은 게 이제 네. 특별하게 이제 한국에서 만든 라면이 예. 더 맛도 좋고 네. 더 우수하고 네. 이제 뭐 위생적인 측면도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알로에 음료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이 되긴 하지만 한국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한국산 제품이죠. 네, 예.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안 알로에 음료가 네.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에는 기존의 수많은 스낵류나 음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근데 한국산 스낵, 네. 그다음에 과자류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인삼을 활용한 제품들 같은 거에는 오. 이제 어떤 그 인삼의 종주국 네. 뭐 그런 거에 이제 메리트까지 엎어져가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최근에 음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트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물론 한국 마트도 가보고 이제 미국 전통 마트도 가보는데 한국 음식을 사는 거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외국인들도 많이 사나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 K푸드가 호응이 좋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수출되는 어떤 수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수출과 관련된 수치가 우리 이제 동포분들만 이렇게 소비를 해주셔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거는 적어도 우리 이제 동포분들 이외에 저희랑 어느 정도 좀 식습관이 비슷한 아시안 소비자들은 확실히 한국 식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 자체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워낙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거리라든지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그 어떤 학교쯤에 이제 많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어떤 마켓 이제 구매하는 것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워낙 손쉬워지다 보니까 네.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타인종 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현지의 이제 코카시스 백인들까지도 저희 한국 K푸드를 좀 소비하고 계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그 코리안 마켓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마켓도 약간 코리안 마켓 특성에 맞는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마켓은 네. 뭐 어느 품목에 대해서 좀 더 뭐 강한 채소나 뭐 이런 예, 것들이 더 맞습니다. 뛰어난 또 데 B 있고. 마켓은 예. 어떤 뭐 가격 면에서는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소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젊은층을 좀 이렇게 타겟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 식품이 이제 메인스트림 마켓에 들어가는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마켓에 따라서는 왜 우리의 이제 현지 소비자들이 우리 마켓에 오는 모습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또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예, 많이 좀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는 그런 것 어떤 같아요. 마켓의 변화라든 게 사실은 이 한국 사람을 특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저희들을 그걸 이제 쉽게 그냥 현지화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미국 시장은 참 복이 되는 시장인 게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지화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통관이라는 문제만 극복하면 네. 이제 한국에서 먹던 음식 그대로 갖다 놓아도 소비가 될 수 있는 시장이 한 대전시 정도의 규모, 이제 한국으로 보면 네. 그 정도의 소비 시장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동포분들 다 떠나서 우리 동포분들이 어떤 한국 음식 아니면 모국에 대한 어떤 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탄탄한 시장을 꾸며주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거기를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시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식품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K푸드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걸 나아가서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맛이나 그다음에 어떤 제품의 디자인까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현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꾸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김치도 이제 예를 들자면 코스트코 같은 네. 데에 가서 김치 사 보시면 네. 드셔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김치 맛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현지화가 된 좀 그런 부분에 또 좀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이거 김치 맛이 왜 그래?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게 조금 미국 입맛에 맞춘 거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K푸드가 지역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도 이렇게 좀 보여지나요? 가령 서부에서는 두부가 많이 팔리고 동부에서는 만두가 많이 팔리고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라틴 쪽 워낙 그 사람들은 매운 것도 잘 먹어서 매운 것들 음식이 주로 많이 팔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전적으로 네. 어느 인종이 어느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식습관이나 식문화라는 거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인종이나 민족별로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매운맛을 선호하는 이제 중남미 중심으로 한 히스패닉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제품 중에 라면들을 굉장히 손쉽게 많이 접근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운 라면. 네. 그래서 소스 자체도 저희들 제품 자체가 어떤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소스를 많이 활용하는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접근을 서로 가까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라면류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아시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하고 어떤 식문화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미국이 참 좋은 시장인 게 전 세계 최고의 다인종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소비층들이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특히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인구상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코카시스 백인들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본다면 그 안에 이제 단계적으로 소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에이시안, 아까 말씀드린 히스패닉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어떤 비슷한 입맛, 비슷한 식문화를 기반으로 저희 거를 소비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동부 쪽이나 서부를 비교를 해보면 동부 쪽은 약간 좀 가공식품이 더 소비가 수치상으로는 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이제 어떤 식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종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류의 연장선. 그게 이제 서부 지역은 아무래도 한국하고 좀 물류상으로 그나마 좀 가깝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번 물류를 거쳐야지
동부를 가거나 예. 시간상으로 좀 더 거쳐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는 어떤 중부 지역이나 이쪽에는 네. 더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그런 인류의 것도 문제군요. 조금,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네.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네.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 과일은 어때요? 사실 이번 추석 때 제가 옆집 사람들하고 배를 나눠 먹었는데 일단 크기도 크기지만 맛이 정말 좋아서 이게 도대체 뭐냐 아주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봤거든요. 배는 이제 그 제품 자체가 저희들 이제 판단하기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배가 있습니다. 이제 맛이 없어요. 생긴 게 이제 표지방 예, 표지방처럼 모양의 생긴 거죠. 배들이 있고요. 뭐 맛이 이제 없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배들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먹던 배하고 너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분들 저희들 배를 접하시면 일단 놀라시죠. 그리고 이게 배라는 걸 잘 상상을 못 하시죠. 드셔보시고 나면. 네. 그래서 이제 크기, 그다음에 뭐 그 모양, 그다음에 그 과즙, 네. 그다음에 향, 당도 이런 당도. 거라서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국산 과일의 중에서는 말씀하신 배가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저희들도 주목받고 그렇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아이템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K푸드가 잘 알려지기 위해서 지금 AT센터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따로 활동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한국 식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이제 어떤 수출을 통해서 이쪽 소비자들이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이제 어떤 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한국산 식품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손쉽게 이곳 소비자분들께 접할 수 있을 거냐. 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이제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의 그런 것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갈까지 거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제 한국에 예를 들면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그게 이제 포장을 해서 배에 실어져서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 통관이란을 거치고 매대에 올라가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나 좀 그런 부분들에서의 거를 좀 최소화하는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라벨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쪽 규정에 맞게 돼야 되는 부분, 네. 그 디자인도 기본적으로 영문으로도 제작이 네. 돼야 되고 이쪽에 FDA라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표기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처음에 진행하기에는 또 꾸준히 부담스럽고. 비용이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어서 정부에서는 저희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도착해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매대를 가려면 식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한 점은 이제 부패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그 적당한 그리고 알맞은 예. 보관 시설에서 보관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그런 안정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물류 시스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대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 식품이 뭔지 모르셔서 접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데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식회죠. 일종의 예. 시음 시식회 같은 행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서포트를 해서 네. 조금 더 마케팅 같은 것들 지원을 하고 이제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마케팅.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의 어떤 제품으로 이제 하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인삼이라든지 어떤 아이템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SNS 마케팅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이제 쇼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아니면 축제와 연계해서 자꾸 디스플레이를 하고 자꾸 이렇게 드셔볼 수 있는 네.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좀 다양한 어떤 체험 행사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이것저것 좀 하여튼 좀 하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NS상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막 소개하고 아 이거 정말 맛있다 대단하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또 이 홍보에 또 앞장서 가지고 또
흔히 말하는 파워 인플루엔서들이 네,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향력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그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게 좀 이제 홍보를 하는 것들. 계속 그 사람들한테 예, 1대1로 이렇게 전달되는 모습을 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거 이외에 또 하나는 마이크로 인플루엔서들을 그러니까 이제 빅 인플루엔서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한 번씩 터트려 주는 거라고 좀 말씀을 팔로우 수를 드리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네, 그렇지만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하신 대로 서포터라고 해가지고 K푸드 서포터즈 예, 이런 것을 해서 한 100분 정도 마이크로 그러니까 유명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네. 한국 식품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는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좀 한국 식품의 어떤 노출수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온라인이나 이제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접하시고 자주 접하시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고민이 그 K푸드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의 음식이지 한국의 음식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사실은 알려야지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이른바 문화까지 연결해서 알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음식을 알려야 되는데 어떤 거는 제품이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식품을 음식의 형태로 먹어야지 네. 그거와 관련된 제품이 나올 수 있고 팔릴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어떤 문화의 어떤 인간인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뭐 K푸드도 마찬가지지만 식품 자체나 음식 자체만으로 특히나 그걸 먹지 않았던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네. 먹게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K컬처와 네. 관련해 가지고 같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갈 수뿐이 없는 건데요. 네. 정말 다행스럽고 굉장히 보람된 거는 K컬처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자체에 대한 어떤 위상 그다음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경험하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많이 격상된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네. 저희 식품 쪽에도 지금 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어떤 K컬처에 대한 관심인 또 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음식에 대한 관심은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해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거 어떻게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은 없는가 찾게 네.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진 식품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네. 좀 구체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떤 뭐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한식 세계화와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그 하고 프로젝트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한식 재단이라고 하는 저희와 비슷한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와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는 제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수출 지원 이런 거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역할을 좀 더 전문성 있게 구분을 해서 어떤 식문화의 홍보, 그다음에 제품의 홍보 이런 것을 추진을 하되 서로 간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푸드가 이렇게 점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K푸드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든 파티하는 외국인들이 바비큐 그릴이 아닌 소뚜껑에 삼겹살과 김치를 구워 상추와 깻잎 싸 먹으며 소주를 권하는 모습. 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데 조만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세요.